그러면 숙제 못한 거 이따가 마저 하시고요. 채점도 이따 마저 하시고 수업할게요. 수업 할 종이들은 다 가지고 오셨죠? 테스트 봤던 거 까먹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했죠? 스프링노트에 붙였으면 스프링노트 왜 안 붙였어, 태민아? 붙여야지. 붙인 척하지 말고 위에 올려놓고요. 붙인 척하지 말고. 개웃기네. 붙인 척하고 있네 저거. 저거. 네, 다음에 붙여서 끝고 붙여. 여기 테이프 있으니까, 풀 있으니까. 좋아요.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1번부터 6번을 진행을 했으니까 오늘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볼게. 알겠죠? 끝나고 채점하고 숙제할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건데요. 요거 관계없는 문장은 사실 문제 푸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냐? 그냥 지문 쭉쭉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신 때도 마찬가지야, 친구들. 내신 문제를 할 때도 앞에서부터 1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친구들. 그지? 틀린 문장 찾을 때 맨 앞부터 1번부터 나오는 구문들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보통 한 두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 문장,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부터 1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1번 나오기 전까지의 문장들 있죠? 여기를 읽고 주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을 읽으면서 주제와 다른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In a single week, 단 한 주 만에, 한 주 만에 는요 전달했어요. 전달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누구에게? 우리 행성에게. 우리 행성은 당연히 지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고요. 대는 여기 more 했기 때문에 than이라는 말이 쓴 거예요. more than이죠? than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보다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죠. 비교급일 때. 그러면 뭐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는 거야? 인간이 해왔던 것보다 인간이 그동안에 사용해왔던 것보다 무엇을 통해서 사용했나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연소를 통해서 사용을 해온 거예요. 언제 동안에? 인류의 역사 내내.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하고 있지. 근데 그 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뭐 우리의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갖춰지기 전에 뭐 호모 사피엔스 이런 류의 종류들의 인간들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에너지를 왔을 거야. 맞죠? 그래서 인간 역사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사용해온 그냥 석유냐 다 합쳐도 동안 주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그리고요. 태양은요. P바이엔즈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명사 관용적 표현입니다. keep ing. 서연아. keep ing에서 어떻게 해요? 유지 중이라고 앉아있네. 뭐 비슷한데 은희는 어떻게 또 비슷하게 맞췄어? 어? 어떻게 비슷해? 혜민아? 키바이엔지?
그렇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적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keep shining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shining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이 어때? 우리 행성을 계속해서 비칠 것이다. 비출 것이다. 언제 동안?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이 계속해서 비출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뭘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에너지를 쓰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전기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에서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어차피 태양이 한 이틀 만에 주는 양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심지어 그 태양이 오늘만 비추고 내일은 안 비출 거야, 우리를? 우리한테 에너지 안 주나요? 계속해서 주죠?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준대요. 그러면 에너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쌓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우리한테 에너지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만큼 태양 에너지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주제로 잡고 갈 수 있어요. 써볼게요. 태양 에너지의 양이요. 굉장히 많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을 읽으면서 과연 태양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냐? 요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챌린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챌린지는 보통 우리가 어떤 단어로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첫 번째는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문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도전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뭘까? 태민아, 준수 아나요? 세연이 알아요? 몰라요? 문제예요, 문제. 또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문제나 어려움.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요, 사실. 문제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점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웬만하면 손이 벌써 약간 졸린 눈인데? 내가 눈을 읽었는데? 누가 어떻게 읽어요? 근데 다 읽혀. 손이 짱이야. 다 읽을 수 있어. 짱이지, 졸리지? 어. 졸리면 일어나. 아니요, 쓰세요. 그러니까 졸리면. 알겠지? 오케이.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야. 뭐냐면 run out of는요. 무엇 무엇이 고갈되다라는 뜻이에요. 고갈되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왜? 문제가 아닐까요? 네, 태양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계속 주는데 우리가 아무리 석탄, 석유 쓴다고 해도 에너지 고갈이 될 일이 있을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없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요. 에너지가 그래서 많다는 얘기가 맞아요? 맞지? 태양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 고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무관하지 않네요. 이 친구 맞는 거네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our challenge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봤더니, 진정한 문제는요, 우리가요, have been focused. 뭐야? 집중해왔다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을 해왔습니까? 잘못된 원천에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원천이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하고 있죠? 작고 유한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우리가 다 써버리는 작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에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에 작고 유한한 것 또는 잘못된 원천. 왜냐면 잘못된 원천이 작고 유한한 거랑 똑같은 친구잖아. 그치? 여기에 밑줄을 긋고 얘가 의미하는 친구들을 찾으시오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이 작고 유한한 것이 뭘 말하는 거야, 서연아? 어떻게 알았어? 집중하고 있다는 와,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와, 어떻게 알았지? 와, 대박인데? 맞아요, 친구들. 봐봐, 우리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 사실. 그때 우리 항상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 절약을 하자. 전기를 잘 끄고 다니자. 에어컨을 켜지 말자. 이러고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맞아? 아니야. 왜?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아. 왜? 태양도 우리한테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데 과거에도 줬었는데 지금도 주고 있고 미래에도 줄 건데 에너지 고갈을 왜 걱정하냐는 거지. 왜? 왜 걱정해? 그건 걱정할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야? 우리가 잘못된 원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잘못된 원천이 자꾸 유한한 건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유한한 자원 뭐가 있어? 석유나 석탄이 있겠죠? 그 석유나 석탄을 우리가 집중해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요, 여기서 wrong source랑 small finite 원이랑은 이 친구랑 같은 친구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낼 거야, 선생님이 데일리 같은 거 낼 때.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자꾸 유한한 게 뭘까요? 하면은 세 가지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석유, 석탄, 하나 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요. 이해됐죠? 다 같은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손 든 거 아니야? 손 들었는데 방금 왜? 뭐야, 이 모션은 그럼 뭐였어? 기지개를 위한 이런 거였어? 스트레칭이었어? 오케이.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두 번째 봤을 때 그래서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가 맞아요? 맞죠? 우리는 에너지가 많아. 근데 태양 에너지가 많은데 괜히 막 석탄 쓰지 마라, 에너지 절약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잘못됐었다는 거지. 이해됐죠?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이번도 맞는 친구고요. 그러면 3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태민아 동사 두 개인데 뭐가 필요하죠? 뭐라고요? 미안해. 못 들어. 안 들려 잘. 뭐라고? is. 아, is가 본동사 맞아. 근데 동사가 두 개잖아. 어쨌든 use도 동사잖아. 대시 어디에 필요해? 우리랑 we 사이에 주어고요. 주어져 위도 접속사는 그러니까 동사는 한 문장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하나만. 근데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려면 누가 추가가 돼야 돼? 접속사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추가된 접속사가 안 보이죠?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생략은 어디에 되냐? 항상 두 번째 주어 앞에 생략이 됩니다. 두 번째 주어 앞에.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어 앞에 접속사 대 또는 왜 위치일까요? You, we, use 주어 동사 나왔지? use의 목적어 있어 없어? 오늘은 부사고, 그지? use의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죠. 확인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고 있는 석탄, 천연가스, 오일은요.
탱 에너지인 거야, 이 친구들이. 석탄 어디에서 온 거야? 태양 에너지한테서 온 거거든. 석유도 태양 에너지한테서 온 거거든. 근데 이 친구들은 언제 온 거야? 수백만 년 전에 왔던 태양 에너지가 석탄의 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죠? 봐봐, 친구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서연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완전, 완전. 오, 확실해? 준서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 불완전. 응? 뭐였더라? 왜 이렇게 귀엽니? 왜? 뒷문장 보니까 어때?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태민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 불완전. 불완전! 너, 이 새끼야, 너는 바로 직전에 나랑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너는 알아봤지? 지 관계대명사. 네. 이질래, 진짜? 맞췄어? 죽고 싶구나. 봐봐,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뭐 위치된 이런 친구가 나오잖아. 그죠? 이 친구의 역할이 뭐야?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가 뭘 의미해? 태민아, 관계라는 말. 관계대명사래요. 관계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관계시켜주는 거야. 접속사예요. 관계시켜주는 게 연결시켜주는 거잖아. 문장과 문장이 연결시켜주는 친구. 접속사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대명사는 뭘 의미해요? 대명사를 의미해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친구. 대명사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위치라는 말 안에 접속사와 대명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봐봐. 목적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접속사와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목적 대명사 I, my, me, mine 중에 목적격 대명사 누구야? 미가 목적격이잖아. 얘가 들어가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봐. 주어 자리에 들어가요? me, love you 이렇게 얘기해? 물론 이제 구어체에선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문법상 얘기해요? 안 하잖아. I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주어 자리에는 주격만 들어가요. 그럼 목적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목적어 자리 들어가죠? 목적격이니까 보어 자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간다고요. 그럼 봐봐. 여기 안에 있는 이 명사가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뒷문장에 어떤 문장이 오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뒷문장에 어떤 문장이 올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어요. 그러면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앞에 목적어가 하나 더 있단 얘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의 의미를 가지려면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여기에 숨어 있었어. 그럼 뒷문장이 어때요? 주어 동사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또 무슨 자리 들어간다 그랬죠? 목적어, 보어,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주어 동사에서 막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누굴 써야 돼요? 명사랑 같이 써야 되는 친구죠? 근데 그 명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요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잘 봐봐. 얘들아, 지금부터 잘 봐봐.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다녔어. 서연이 짝꿍이 있었어. 되게 친한 절친이 있어. 있니? 누구야? 절친 없어? 절친 누구야? 태민이야? 왜 이름을 밝히기 싫어? 절친의 실명 밝히기 힘들어? 어? 절친 태민이가 있어. 태민이랑 둘이 맨날 붙어 다녀. 없으면 안 돼, 서로. 아, 좋아. 좋아하는데? 잠깐만. 뭐라고? 너 남친 있어? 야, 남친. 아, 롯데, 너, 씨. 불륜이야, 뭐야?
아, 이 새끼. 아. 야, 남친 레스코 뭐라 그래? 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잖아, 어차피. 아, 맞지, 맞지, 맞췄지. 아, 그래서 볼게요. 남친이 있어요. 남친이랑 붙어놨어. 근데 남친이랑 헤어진 거야. 남친이 사라졌어, 어느 날. 점심에 당했어. 새로운 남친 안 만날 거야? 만나야죠. 얘도 마찬가지야. 맨날 명사랑 같이 있었는데 명사가 사라진 거야. 얘도 자기의 짝꿍을 찾아서 너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럼 나 너 앞으로 갈게. 이렇게 된 거야. 귀여워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면 2대2 뒷문장 보자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보세요. 보고 대답하세요. 불완전하던 요소가 앞으로 갔습니다. 얘는 이제 없는 거야.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졌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완전한 문장이 와요, 뒷문장에. 안템이나 뒤질래. 너 나랑 이거를 2주를 했어, 이 새끼야. 죽을라고 진짜. 너 그거 숙제 안 해서 그래, 마지막에. 그 금요일까지 해라. 아무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는데요. 미안해, 준수야. 선생님 말이 너무 심했니? 말이 너무 험했어? 상처받지 마. 네, 준수한테 안 그래. 알겠지? 알겠어. 네 초딩 때 생각해봐. 그래, 누가 나이 먹으래? 그래서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다고요, 완전. 아, 이거 씨 내가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그치? 얘는 왜 불완전할까요? 생략.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기로. 주어, 동사입니다. 일부러 자리 타야도 되는 네, 강조하려고 앞으로 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지. 이 오브 위치의 선행사가 누구냐? 선행사라고 하면 너네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라고 생각하잖아. 얘는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선행사 맞아요? 아니란 얘기야, 이 친구들아. 얘 원래 어디 있던 애야? 여기 있던 애가 그냥 강조하려고 나온 거라고. 그럼 이 오브 위치의 선행사는 얘가 아니에요. 이 선행사가 누굴까요? 그걸 맞춰보시죠. 예? 그걸 맞춰보시죠. 이거 언제 부사예요. 땅속 깊은 곳에. 이 친구의 선행사를 맞춰보시라고요. 얘 AM이거든요. 그럼요. 선행사는 항상 명사죠. 뭐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앞에 콤마 있어서 계속적 용법이니까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사일 수도 있고요. 누구의 아주 작은 부분이 땅속 깊은 곳에 보존이 되는 걸까요? 누구의 아주 작은 부분이 땅속 깊은 곳에 보존이 되는 걸까요? 누구의 아주 작은 부분이 땅속 깊은 곳에 보존이 되는 걸까요? 아주 작은 부분이 땅속 깊은 곳에 보존이 된다고요? 우리 지금 누구의 아주 작은 부분이 돌멩이 아주 작은 부분이 땅속 깊은 곳에 묻힙니다. 아, 태민아, 누구의 아주 작은 부분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요? 그렇지, 친구들아. 어? 솔라 에너지가 땅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부분이 묻혀서 탄석유가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우리한테 100이라는 에너지를 준대요. 그 중에서 한 1 정도는요, 속에 묻혀. 그리고 얘가 수백만 년이 지나잖아? 석탄이 된다고요, 석탄이. 석유가 되고요. 선행사가 누구예요?
네, 이 친구가 돼요. 솔라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친구들아? 하나만 더 해볼까? 이 친구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단 위치를 옮겨야 돼. 바꾸려면 위치를 옮겨야 되거든요. 이 앞으로 옮겨서 이 오브 위치요, 오브 위치. 어디로 옮겨? 여기로요. 주어 앞으로. 네? 내가 지금 해서 어떻게 했어? 누구의? 라고 해석했어. 누구의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태민아. 누구의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누구의 해석법이었죠, 이게? 누구의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의. 봐봐. 의야, 의. 너 천재야? 얘를 없애고요. 여기에 whose 써도 맞아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제가 제일 열심히 하죠. 제일 잘한다. 서연아, 반장 바꾸자. 반장 바꾸자. 저딴 반장 필요가 없다. 어? 야, 저딴 반장 필요가 없어. 야, 이제 기억도 못하고 일주일 전에 배운 건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망해? 망해. 야, 쟤도 똑같아. 쟤도 5가 하는지 6가 하는지도 몰랐어. 네가 더 망한 것 같은데? 태민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나 진짜 실망할 거야. 진짜 너 그러면 안 된다. 어? 후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왜? 선행사가 사물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후주 쓸 수 있죠.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오브이치 씁니다. 그리고 오브이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위치 전환이 가능하고요. 단 후주일 때는요. 앞에 어를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주어 앞에는 관사를 쓰니 안 쓰니 태민아. 특징에서 외웠잖아. 관사 안 쓰죠. 관사 안 쓰죠. 그래서 어를 빼주시면 후주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준서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일단 3번 문장이 문맥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자고. 문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크게 거슬리는 거 없죠? 네. 4번도 한번 볼게요. 우리의 노력인데요. 어떤 노력이냐면 개발시키는 노력이에요. 기술을요.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시키려는 노력이에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개발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은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대요. 문맥에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학교 학교는 개발하라. 기술을 개발하는. 봐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에너지 고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근데 에너지 고갈이 문제일까? 100 중에 1이 석탄석유가 된대요. 그럼 나머지 99는 어디로 가요? 사라질까요? 물론 사라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소실되는 부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99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 이 중에서 1는 다른 데 또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 맞지?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챌린지라고요. 그걸 잘못된 원천에 집중해왔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원천에 집중을 해야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4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인 거야. 이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맞, 아니잖아. 그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5번에서 그러면 다시 99를 사용하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봅시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요, 우리의 기회이자 우리의 도전 과제가 뭐냐?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하는 건가요?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원천을. 근데 그 풍부한 원천은요? 새로운 에너지예요. 어떻게 하는? 햇빛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 행성으로 오는 그 새로운 에너지의 풍부한 원천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99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뭐 태양열도 쓰고요, 지열도 쓰고요, 풍력도 쓰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발달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해됐죠? 문법적인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뭐치 나왔죠? 대리 가능합니까? 어차피 이 친구 부사란 말이야. 그럼 부사가 부사 꾸며주는 거 가능하죠? 대리 안 된다고요? 대리도 부사인데요? 왜 안 되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된대요. 태민이가 해보자. 태민아 왜 안 돼요? 제가 틀렸다. 그지? 부사가 부사 꾸며주는 거 가능한데 왜 안 돼? 되잖아. 그지? 서연이가 틀렸구만. 맞아? 아, 이게 헷갈릴 일이 있었나? 설득된 거야? 내좀 사람 수업 되게 잘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너는? 되지 않을까요? 설득당했다. 뒤진다. 없애! 준서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선생님 반응 보니까 안 될 것 같죠? 여기서 된다고 찍으면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좀 부끄부끄한가 봐. 근데 그거 알아? 준서가 너네보다 데일리 훨씬 잘 봤어. 데일리 전체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 우리 해석 못 쓴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 잘했어. 잘하고 있어. 태민이 겨냥한 거야. 그럼. 볼게요. 오, 서연이 진짜 잘하는구나. 바꾸자, 우리 반. 아니, 반장은 냅두고 반을 바꾸자. 맞아. 둘이서 반을 바꿔야 되겠어, 태민아? 내려갈 준비 됐어요? 되셨나요? X반, 취업지에도 X반 가야겠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예? 공기고사 때 써놓으셨던데요? 갈 준비 되셨어요? 선이 알바 올라와야겠다. 어? 미국 강조주식 부사예요. 종류 5개 있죠?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자. 서연이부터. 태민이, 준서. 네. 지가 마지막인 거 알고 머리 굴려? 내가 일부러 너 5번째 하라고 마지막 순서 준 거야. 태민아, 머리 잘 굴려. 굴리고 있어라. 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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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버려. 그치. 멋지 있죠? 그 형아가 못하게 그거 해버려. 서연아, 스틸. 태민아, 모르면 딱 봐. 지금 딱 한번 맞아볼래? 번뜩 기억날 건데. 뭐야, 이 자식아! 아, 알바님이 이거 5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억나는 사람. 뭐요? 힌트요? 어. 힌트 줬는데요? 크게 줬는데요? 몇 자 안 되는데 한 글자를 준 거면 다 준 거지 뭐. 그래요. 2분이요. 5가지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아니 이것도 은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친구들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뒤에 모월이라는 비교급이 있는데 베리를 어떻게 씁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8번 가겠습니다. 우리는요 결정을 해요. 뭐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친구들. 여기 what이라는 친구가 나왔거든요. what 대신에 됐을 수 있을까 없을까? 위치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 많이 나와요. what이랑 대시랑 비교하는 문제는요. 고3 때까지 나오는 문제야. what이랑 위치랑 고르는 문제도 고3 때까지 계속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뭐 아래쪽이나 어디다가 한번 써보세요. 왓은요, 우리가 왓의 이름이 뭐라고, 왓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의문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의문사로 쓰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의문사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 또 문법 천재 발동한다. 문법 천재 백서연. 예, 변화요. 뭐라고? 맞아요. 관계대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가 알아야 돼. 그거 무슨 이러고 앉아있네. 이씨. 완전 같은 소리 한 번쯤은. 아니, 이 친구들 진짜 우리 준서 보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야, 형들이 습득 해주고, 그래야지. 그치, 거의 서이 원매스 하긴 했지. 아, 태민아. 진짜 바꿔야겠다. 진짜 바꿔야겠다. 이 친구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선포관대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명사대명사사 what이랑 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친구. 명사절 what이랑 같은 친구예요. 같은 친구. 명사 나오죠? 선행사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뭐 위치나 대 같은 친구 나옵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주격이면 주어 없는 문장이 나오고요. 목적격이면 목적어 없는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죠? 근데 이 문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하나로 합쳐진 거야. 두 단어를 쓰기 귀찮아서요. 이 친구를 한 단어로 쓴 거예요. 그 한 단어가 누구야? what입니다. 그러면 what이랑 대시랑 what이랑 위치랑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what의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what의 특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뭘까? 선행사가 봐봐. 얘가 선행사를 먹었어. 이 왓은 선행사를 먹었어 이미. 앞에 선행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이미 선행사를 먹었는데 앞에 어떻게 또 선행사가 나오겠니? 선행사 자꾸 생겨? 아니거든. 선행사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선행사는 당연히 품사가 명사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명사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사형식 제외. 두 번째는요. 어쨌든 이 친구는
선행사를 먹긴 먹었어도 어쨌든 이 친구는 뭐예요? 관계대명사예요. 뒷문장이 어때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해요. 딱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럼 봐봐. what이랑 대시랑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 간네. what은 선행사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what이랑 대시랑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네? 그럼 누구 찍어야 돼? 대 찍어야 돼. what이랑 대시랑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뒷문장이 완전하네. 누구 찍어야 돼? 뒷문장이 완전하네요. 누구 찍어야 돼요? 대를 찍어야 돼요. 왜냐면 what은 불완전할 때만 쓰는 거잖아. 대은 명사절 접속사 what은 대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고르는 문제 나오면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여기서 왜 what이 쓰였을까요?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네,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바로 what이 나왔잖아. 그럼 명사 없는 거죠? 그리고 뒷문장 어떻습니까? 목적어 없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think의 목적어도 없고 위 노후의 목적어도 없어요. 이 친구 삽입구입니다, 친구들아. 나중에 설명 들어갈게요. 지금은 설명 안 하고요. 그냥 삽입구만 써놓으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기반해서 항상 결정을 해요. 맞죠? 우리가 아는 것 없이 그냥 막 결정을 하지는 않잖아. 불확실한데 뭔가를 결정하나요? 그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학원을 선택을 하려고 해. 렉스카는 그만뒀어? 영어학원에 가야 돼. 아, 근데 너무 슬프니까 수학학원이라고 하자. 지금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은 그만뒀어. 그지? 새로운 수학학원을 구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잖아. 뭐에 기반해서 결정할 거야? 친구들한테 들었던 정보. 그지? 친구들한테 들었던 뭔가 내용.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하잖아. 그지? 아무것도 안 주고 너네한테 정보 아무것도 없이 A랑 B랑 있어. 무슨 학원 갈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수학학원을? 못하죠? 못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것은요, 너무 오래전은 아니래요. 뭐가 오래전이 아니냐? 아, 가주어구나. 얘가 진주어겠구나.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대요. 뭐가 오래되지 않았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전에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대. 우리가 이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지. 지구는 어때? 둥글죠? 난 봤어.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구름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거든? 비행기에서. 근데 진짜로 저 수평선이 진짜 둥글게 보여. 그때 느꼈어. 아, 지구는 둥글구나. 그때 느꼈어. 왜냐면 우리가 지구가 둥근 거 느낄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그때 딱 보이더라고. 아, 지구는 둥글구나. 진짜였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겁 없니, 혹시? 놀이기구 잘 타니? 잘 타? 나중에 한번 해봐. 그럼 스카이다이빙. 진짜. 인생 경험. 그것도 안 해봤어? 너무 노잼이야, 근데 그거. 재미가 없어. 나 10월달에 또 하러 가긴 하는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프로. 스카이다이빙 영상 교육 받아. 영상 교육. 아니죠. 전문가 같이 뛰죠, 뒤쪽에. 혼자 뛰면 죽어요. 저 카못 피는데, 어떡해. 미쳤어. 아무튼. 그렇대. 나 죽으란 얘기지? 아니야. 나 내년에 그리고 또 스카이다이빙 또 할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 언니 멕시코에 있거든. 그래서 멕시코 칸쿤 가가지고 할 거야, 내년에. 후기 알려줄게. 진짜 재밌어, 근데 진짜 재밌어. 혜미 놀이기구 잘 타니?
쫄보 새끼 여기 있었구만. 하나도 잖아야. 어, 어. 붕 뜨는 느낌? 아, 영혼이 날아가는 느낌이야? 너 높은 데도 못 올라가, 혹시? 아, 고소공포증은 없고? 그냥 그 몸이 붕 뜨는 느낌이 싫은 거야? 그래. 준서 잘 타요? 준서 잘 타요? 와, 상남자네. 야, 지리가 남자 여기 있네. 야, 동생보다 못하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 언니랑 동생은 하나도 못 타가지고 같이 일본 여행 갔을 때 유니버시티 갔거든? 근데 나 혼자 거기서 놀이기구 다 막 기다리고 다 타고 이러고 언니랑 민이는 맨날 그 동생은 아래 카페가 있고 이랬었어. 나 혼자 탔어. 짜증나. 다음에 같이 갈래? 다음에 같이 갈래? 너랑 나랑 재밌게 타겠다, 야. 아, 준서도 타지? 우리 셋이서 타자. 경진이 타려나? 저 하남자 저거 솜사탕이나 먹고 있으라 그래. 회전목마나 타라, 너는. 알겠지? 회전목마 탈 수 있니? 웃기네. 계속 볼게요. 아무튼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요 표현 밑줄 그으시고요. 아래쪽에 써볼게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Not A until B라는 구문이에요. Not A until B. 뭐뭐 할 때까지 무엇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석 아이고, 좋아, 좋아. 내가 좋아줄게. 기다려. 하나, 여기 누구보다 열심히 했네. 예쁘다. 아무튼,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요. 이 윗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모양이 지금 조금 다르잖아. 그지?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until B라는 부사구가요, 요 사이로 껴든 거야. 이 사이로 껴든 거야. 그래서 not until B, A 구문도 같은 얘기예요. 끼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ot until B, A 구문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죠? 해석은요? 해석은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입니다.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죠? 가주어고요. 여기 안에 나오는 구문들이 다 진주어가 되는 거야.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 허리까지가 아니라 얘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얘 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얘가 B고요. 얘가 A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마이너 디테일. 사소한 세부사항이야. 사소한 세부사항이 드러나고 나서야. 근데 그 사소한 세부사항이 어떤 세부사항이었냐면 요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게 세상에 밝혀지고 나서야. 이해됐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 세상에 밝혀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대요. 큰 규모로.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기가 있었어. 그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로 쭉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지구의 끝을 만나면 똑 떨어져서 죽어버린다는 진짜 그렇게 믿는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발견됐어요? 배 타고. 네, 배 타고요. 계속 갔는데 왜 돌아왔어요? 나 왜 안 떨어졌지? 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지? 생각해보니까 지구가 둥근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믿던 시기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내가 계속해서 여행을 해서 쭉 가다 보면 똑 떨어져 죽어버릴 텐데 여행을 하겠어? 안 하겠지.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좀만 가도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여행을 잘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게 밝혀졌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여행 막 하겠죠? 어차피 계속 가도 나는 내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봐봐. 주어진 문장은 무슨 얘기야? 주어진 문장은 지구가 어떻단 얘기예요?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A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구가 어떻대요? 둥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어진 문장 뒤에 A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B, C를 먼저 봐야 돼. B, C에서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A 전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서윤이 좋을까봐 내가 서윤이만 보니까 거의 과외 중인 것 같아, 지금. 어? 그치? 너 좋을까봐. 계속 쫄았잖아. 그럼 봐봐. 이러한 인지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가 지금 중요한 거야. 이 믿음이 만약에 평평한 믿음이야.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A랑 B 중에. B가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이 믿음이 둥글다는 믿음이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 A가 이렇게 둥글다는 걸 알고 나서 비로소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기 때문에 A가 지구가 둥근 것의 시작 지점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믿음은요, 영향을 줬어요. 아까 행동 영향 준 얘기 A에 나오긴 했는데 한번 보자. 이 기간 동안에 베리 리를이래요. 탐험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리를인데요. 리를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죠. 탐험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거의 없었대요. 이 기간 동안에 탐험이 없었대요. 탐험이 없던 기간 언제야? 지구가 평평했을 때야? 지구가 둥글었을 때야? 지구가 평평했을 때죠? 그럼 B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지구가 평평할 때의 얘기예요. 그러면 A가 먼저 와야 돼요? B가 먼저 와야 돼요? B가 먼저 와야 돼요. 크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상이 또 지구가 평평한 건지 둥근 건지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를 마저 읽어보고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야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너무 멀리까지 여행을 간다면 그들은 아마 지구의 끝자락에 떨어질지도 몰라. 그거를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은요, 그들은요, 감히 여행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C가 무슨 얘기인지. 새로운 아이디어, 뭐와 같은? 뭐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수학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은요, 공유가 되었어요. 뭐 사이에?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었대요. 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었다는 건 모든 종류의 혁신과 진보가 허용이 되던 사회예요. 그럼 봐봐. 새로운 개념 자체가 공유가 되었다는 건 지구가 어떻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 같아? 공유가 어째 돼요? 사람들이 여행을 서로 안 하고 자기 지역에만 있으면 공유돼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 직접 가서 말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공유돼야 안 돼요? 여행을 하면 공유돼야 안 돼요? 그때서야 되는 거죠? 나 이렇게 무조건 이거야? 그죠? 공유가 여행을 하면 공유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야? 지구가 둥글다는 거야? 둥글다라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주어진 문장 뒤엔 누가 먼저 와야 돼? B가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엔 누가 와야 될까? 지구가 둥글다는 시작 지점이 어디라고요? A라고요. 그러면 BAC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것들이 간혹 가다가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데이가 무엇인가? 데이라는 건 가끔 발생하는 것이야. 맞죠? 데이가 가끔 발생하는 건데요. 이 가끔 발생하는 데이를 먼저 찾아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강조요법이기는 한데요. 주어, 동사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주어. 소유자래요. 바로 소유자래요. 뭐가 바로 소유자냐면 그 서클, 원, 무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그 소유자이다. 그러면 윗문장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하냐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가 윗문장에서 발견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야 이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만약에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호혜주의래요. 호혜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수학 같은 거 풀 때 미지수로 어떻게 써요? 그냥 X 표시하잖아요. 얘도 그냥 X 표시하고 푸시면 돼요. 호혜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요. 탐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획된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뭘 함으로써? 건네줌으로써 무엇을 한 침팬지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그 많은 양의 음식은 수박이나 아니면 뭐 잎이 많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함으로써 여기서 observing은 handing과 병렬이기 때문에 똑같은 ing를 써야 하는 거고요. observing과 handing, 병렬 관계. 무엇이 뒤따라오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됐어요? 됐어요? 호혜들가 먼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침팬지한테 음식을 엄청 많이 주고 이제부터 관찰하겠다는 거야. 그럼 뒷내용은 얘들아 뒷내용은 연구 실험에 관련된 얘기인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소유자 누군지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소유자가 누구야? 어? 글쓴이가 소유자예요? 누굴 소유했어? 침팬지를 소유했니? 박사님이 왜 소유를 해요? 박사님이 누굴 소유했냐고요? 봐봐,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선생님이 티빈이에게 사탕을 줬어. 소유자가 누구야? 내가 왜 소유자야? 선생님이 태민이한테 사탕을 다 줬는데. 뭐가 됐든 소유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준 사람이겠어? 받은 사람이겠어? 받은 소유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요, 얘 침팬지 말하는 거야. 음식 받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요, 뒤에 소유자 바로 나옵니다. 소유자는요, 침팬지 얘기하는 거죠. 그 소유자는요, 중앙이 될 거래요. 그나 그 주위를 둘러싼 그룹에서 중앙이 될 거래요. 그리고 곧 있어서 뒤따라서 새롭게 형성이 된, 새롭게 형성된 그룹이 뒤따를 거래요. 근데 그 새롭게 형성된 친구들은 이 친구들 주위에 쌓이는 그룹인데 이 친구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꽤 큰 몫을 획득한 친구들이야. 언제까지? 음식이 모두 배분이 될 때까지.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초콜릿 뜯었어. 애들이 어떻게 해? 어? 그냥 먹어? 그냥 갖다 먹어? 나쁜 친구들인데? 내가 음식을 하나 뜯었어. 얘가 침팬지야? 근데 얘 손에 막 수박도 되게 많고 바나나 같은 것도 되게 많아.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 한 입만. 한 입만.
막 몰려들잖아,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원을 형성한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착한 친구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바나나 한 100개 중에 30개를 줬어.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래도 얘 주변에만 있을까? 아니겠죠? 얘가 또 30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얘 주변으로도 또 다른 그룹이 생긴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음식이 다 분배되고 얘가 아무것도 안 가질 때까지 사실 다 그룹이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봐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데이가 누군지를 발견할 만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데이가 누구인지 발견할 만한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1번 앞문장은 일단 복수명사 자체가 없어요. 1번 뒷문장은요, 복수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음식을 나눠받은 침팬지들이란 말이야. 음식을 나눠받은 침팬지들은요, 가끔 일어나는 건가요? 가끔 발생하는 거야? 가끔 발생하나요? 가끔 발생해요? 자주 발생하죠. 자주가 아니라 얘가 먹을 거 가지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친구들은 옆에 계속 생기는 거야. 그지? 항상 있는 거라고, 항상. 근데 가끔 발생하는 친구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 뒤에를 볼게요. 베걸스가 뭐야? 일어나, 이 새끼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잠드니? 어? 베걸스가 뭐예요? 국어라는 사람들이에요. 국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서 한 입만 하는 침팬지들 얘기하는 거야. 그 친구들은요, 불평하거나 울기는 해요.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은 드물어요. 공격적인 충돌은 드물어요. 드문 거 나왔네요. 레알 때문에 정답 몇 번? 태민아? 3번. 드문 게 뭐예요? 공격적인 충돌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데이가 누구예요? 공격적 충돌입니다. 이해됐어요?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할게요. 랭크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거 침팬지한테 주잖아. 그럼 애들은 동물이니까 본능이 앞설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보통은 흰색 애가 나타나서 갑자기 다 때려 부시면서 야! 하면서 먹을 거 다 뺏어갈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래. 침팬지는 어떤 거냐? 호혜주의가 뭐냐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자기가 잘해준다는 게 호혜주의야.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침팬지가 자기 막 이 골라주고 머릿결 정리해주고 이런 친구들 있지. 침팬지들 막 머릿결 막 이렇게 해주잖아. 벌레 잡아주잖아. 그런 친구들한테 먹을 거를 하나씩 나눠주더래. 얘가 힘이 세고 안 세고는 중요하지 않아. 힘이 센 친구인데 나를 안 도와주잖아? 먹을 거 안 나눠준대요. 그리고 그 힘이 센 친구 억지로 뺏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드물대요. 그게 호혜주의입니다. 알겠죠? 요양문 갈게요. 요양문입니다, 친구들. 봐봐. 이거 금방 끝낼게. 이것은 믿어지는데요. 뭐가 믿어지냐? 음악으로 표현되는 그 감정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어떠한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 된대요. 근데 그 어떻게 학습된 이제 연관이냐면 문화적으로 연관이 된 거죠.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 또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 부정확하게 학습된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지금부터. 또는 이것은 또 이해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 음악과 감정 사이에 뭐 때문이라고. 시밀러리티 무슨 뜻? 유사함이에요. 밸런스는요? 균형이고요. 디프런트는요? 차이점이죠. 커넥션은요? 일어나, 그 정도면. 서서 들으세요, 서서. 커넥션은요? 내가 너만 보고 있다는 거 알면서. 귀요미도 있는. 귀요미 있지만, 귀요미에게 눈이 가지만, 서연이 자꾸 자니까. 너 때문에 내 귀요미를 못 보잖아, 짜증나게. 시안.
연결입니다. 연결. contrast는요, 대립이에요. 대립. 모르면 써, 이 자식아. 살펴볼게요. 윗문장을 바로 갔는데요. 요약문은요, 무조건 아래서부터 읽으세요. 위에서부터 말고요, 아래부터. 왜냐면 아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8문제예요. 알겠죠? 아래만 읽고 푸세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볼 거야. 만약에 그 관점이 정확하다면 우리는요, 어려움이 거의 없을 거래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을 표현하는 감정에 있어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이해됐어요? 나머지 지우시면 돼요. 선생님, 또 문화적인 거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럼 껴도 돼. 아래 상호 지울게. 그리고 윗문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가 들을 때 무엇을 들어요?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슬프게 들어요.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라는 말이 음악과 감정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너네 슬플 때 어떠니? 슬플 때. 막 슬플 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 악 쓰는 거 말고 진짜 막 신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슬픈데? 미친놈도 아니고 없잖아. 그지? 아니면 슬픈데 막 빠르게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슬프면 어떻게 돼? 축축 처지고 말도 느려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 느리고 낮아지잖아. 그러면 음악과 감정 사이엔 뭐가 있는 거야? 네, 관계,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미성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문화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다. 학습된 거다.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가잖아. 그러면 장례식장 가면 어떤 얘기 나와요? 장례식장 갔는데 뽕짝 나는 거 본 사람. 뽕짝 나는 거 본 사람. 없지? 장례식 가면 되게 느리고 슬픈 노래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느린 노래를 들으면 장례식이 생각이 나서 슬프게 듣는다. 요게 첫 번째 관점. 근데 이제 반박이 나와요. 어떤 반박이 나오냐면, 아니, 그러면은 어떤 문화에서는, 진짜로, 어떤 문화에서는 장례식에서 노래 트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야?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어떻다? 우리랑 예, 가 유사성이 있다. 닮은 점이 있다. 우리가 너네가 슬플 때 한번 생각해봐. 슬플 때 되게 낮아지지 않아? 슬플 때 느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낮고 느린 노래를 들으면 슬픈 게 연관이 되는 거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요약문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5월 앞뒤로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첫 번째 관점, 이 부분이 두 번째 관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서연이 너무 졸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문서 이거 다 해오시면 돼요. 7에서 10번 뒤에 이어서. 알겠죠? 채점하시고 둘은 공문서 하셔야겠네요.